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에서는 이제 보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뭐 마치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 확률을 이제 결국 다루는 것이다. 라는 말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갬블러,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뭐 이제 뭐 좀 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도박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결국 확실한 게 없으니까 100%라는 것은 우리 이제 삶에, 실질적인 삶에 이제 대부분 많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능성을 보고 이제 우리가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마치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주식도 뭐 오를지 내릴지 100% 이제 아는 경우가 대부분 없으니까 결국 그 확률에 우리가 의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100%, 그러한 이유는 이제 100%로 우리가 예측을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제 확률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 뭐 믿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번 시험에 뭐 나는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좀 뭐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본인만의 정말 뭐 믿음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뭐 그 사건이 뭐 일어날 것 같은 경향성 또는 이제 뭐 이미 일어났던 것들의 이제 그 비율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올 확률 뭐 100%, 50%,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는 이제 relative frequency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50번 동전을 우리가 만약에 50번 던졌다. 그러면은 이제 앞면이 만약에 27번 나왔고 뒷면이 23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relative frequency는 이제 다음과 같이 50분의 27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액시엄을 활용한 이제 방법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울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을 왜 배우냐, 결국 그 이유는 이제 100%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언설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배우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언설튼 환경 하에서 결국 우리는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추론을 해서 이제 나의 이제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하고 싶은데, 마치 그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식을 구매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는 것과 여러분이 뭐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주식이 오를 확률이 한 70%일 것 같다. 그때 사는 거랑 좀 많이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단순히 오를 것 같다와 그 다음에 오를 확률이 한 70%될 것 같다. 그렇게 수치화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도박사가 이제 뭐 카지노에 갔다고 하겠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이제 그 도박을 할 건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사위가 밸런스가 되어 있는지, 즉 1, 2, 3, 4, 5, 6이 있겠죠. 주사위라고 하면은 거기 주사위 1, 2, 3, 4, 5, 6에 이제 1, 2, 3, 4, 5, 6 각각이 나올 확률이 지금 똑같은지 그죠? 궁금하겠죠?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주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계속 이제 굴려요. 계속 굴렸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굴려도 1, 2, 3, 4, 5, 6이 나온 빈도수가 다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사위는 그래도 밸런스가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가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번 던졌다.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1만 나왔다. 그럼 뭔가 좀 수상하죠. 뭔가 지금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이제 그러면 이제 도박사가 아, 정확하게 이제
이 10번 연속해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상함이 느껴지죠. 이 확률을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아,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밸런스가 된,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 6이 다 공평하게 나온 주사위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던졌는데 한 번은 이제 그 5번은 1이 나오고 두 번은 2가 나오고 또 한 번은 3이 나오고 한 번은 4, 한 번 또 6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가요? 이거는 주사위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까요? 어떨까요? 애매하죠? 그죠? 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던진 게 10번이 아니라 뭐 100번, 1000번이었다. 그러면은 뭐 1000번, 10,000번, 뭐 10만 번 던져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뭐 50%가 1이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은 좀 이해도 됩니다. 아, 얘는 좀 공평하지 않구나, 주사위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0번밖에 안 던졌잖아요. 10번밖에 안 던졌으면 10번 중에 5번은 1이 나올 수 있죠. 공정하다고 해도.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할 때 친구랑 가위바위보는 이제 우리가 정말 묵찌발을 이제 모두가 다 랜덤으로 낸다고 하면은 이제 그죠? 다 랜덤하게 뭐 누구는 항상 묵을 먼저 내고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다 랜덤하게 낸다고 하면은 묵찌발은 이제 공평한 게임이겠죠. 공평한 게임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친구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5번 연속으로 여러분이 이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애매한 겁니다. 주사위가 공정하냐 아니냐. 어렵습니다. 좀 더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얘를 수치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직관적으로 자, 뭐 그래요. 뭐 이제 직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10,000번 던졌는데 10,000번 다 1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그죠? 아, 공평하지 않은 거구나. 직관적으로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고, 그럴 때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결국 배워야 된다. 자, 왜? 즉, 많은 경우에 직관적인 평가는, 직관적인 이제 해석은 걔가 이제 수치화하지 않고 직관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에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예제가, 자, 이제 그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그죠? 20명의 학생이 한 반에 있습니다. 그때 최소 2명이 어떤 2명인지는 몰라요. 어떤 2명이든 최소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 자, 우리가 뭐 365일이죠. 1년은. 1년 365일인데, 그리고 우리는 20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명 중 최소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낮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제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집합. 그죠? 결국 이제 원소들의 모음이겠죠. 각각 이렇게 원소들이 있고, 이제 그 원소들을 모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S라는 것은 이제 보통 전체 집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거를 유니버셜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릅니다. 유니버셜 셋.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이제 다 고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A가 만약에 이제 B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A가 B의 सब셋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분집합, 엠티셋이라고도 또는 이제 누리셋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런 합집합은 이제 유니온이라고 그죠? 여러분 이미 합집합 뭔지 다 배웠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집합, 인터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컴플리먼트, 이제 얘는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요렇게도 많이 썼을 겁니다. 컴플리먼트의 약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A 바로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A와 B가 디스조인트하다는 말이고 또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는 말. 결국은 이제 겹치는 게 없다. 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일단 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자,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은 이제 1, 2, 3, 4, 5, 6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A가 1, 2고 B가 1, 3이라고 할 때 A의 요집합은 1, 2가 아닌 거. 전체 중에서 1, 2가 아닌 거니까 3, 4, 5, 6. 합집합하면 1, 2, 3. 교집합하면 같이 있는 거. 1.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S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자, 이런 이제 연산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법칙들을 만족을 합니다. 자, 하나는 다음 같은 이제 뭐 분배 법칙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 합집합 B, 그다음에 B 교집합 C. 요거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걸 계산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다. A 교집합 B, 그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이제 법칙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A 교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은 이제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 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가 반대로 또 뒤집히는 형태로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두 개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n개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n개에 대해서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집합한 걸 이제 합집합으로 바뀌고 이런 이제 컴플리먼트, 여집합이 이렇게 각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n개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그거는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보다 일반화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도 있다는 점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증명은 아니고, 그죠? 한번 예시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자. 입니다. 자, X가 1, 2, 3, 4, 5, 6이고 A가 1, 2, B가 1, 3, 뭐 C가 2, 4, 6,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성질을 만족하는지 실제로 이런 분배 법칙을 얘가 즉 A 자리에 1, 2 넣고 B 자리에 1, 3 넣고 C 자리에 2, 4, 6 넣어가지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같은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도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제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증명은 아니고 검증을 해보자. 그렇죠? 이런 예제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검증을 한번 해보자. 예시로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각각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정말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하냐? 이런 예제로 이제 예제에 대해서 이 예제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아닌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 모든 예제에 대해서 다 성립할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든 예제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건 할 수가 없겠죠. 무한한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한 이제 증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엔 이제 만약에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두 개가 같다. 자, 여러분, 두 집합이 같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두 집합이 같다는 거. 자, A가 1, 2고 B도 같으려면 뭘 같이 가지죠? 1, 2 똑같이 가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A에 있는 원소가 B에도 있어야 되고요. 같다는 말은 또 B에 있는 원소가 A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즉, A에 있는 자, A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X, 임의의 원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어떤 거든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B에도 있다면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B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성립되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 B에서 임의의 원소 하나 뽑았어요. 어떤 거든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뽑았는데 그게 A에도 있네? 어? 그러면은 B는 A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면은 A가 B에 포함됩니다. B가 A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두 개는 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방식으로 많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임의의 원소. 어떤 거든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져온 겁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만약 다 맞췄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아무거나 다 가져왔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다 가져왔는데, 여기에 있다. 여기에도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기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다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양방향으로 해주고 있는 게 이 표시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자, 교집합이니까, 요 A에도 있어야 되고, B합집합 C에도 있어야 됩니다. AND죠, AND.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는 말은, B에 있거나 또는 C에 있거나, 그죠? B와 C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B에만 있을 수도 있고, C에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자, 결국에는 자, 일단 X는 A에는 항상 있어요. X는 A에는 항상. 그리고 X는 B에 있을 수도 있고 C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된다는 거죠. A에는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B에 있을지 C에 있을지 아니면 둘 다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개 중에 하나에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즉, 여기에 있는 원소는 여기에 있고 또 여기 양방향 화살표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는 여기에 있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